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너 이거 성적 이래가지고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 산다 너. 사실 사랑의 메시지에 조금 안 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메시지에 네네.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예예.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 조건을 다하는구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들과 온종일 부대끼다 보면 놓치기 쉬운 자녀 양육의 원칙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에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고 네, 제가 미국에 그 한국말 하는 가족 없이 산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정신과 하다 보니까 영어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영어가 먼저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유롭게 Yeah, 유튜브니까요. yeah. 미국 의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존스 홉킨스인데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에서 소아정신과 Yeah. 전문의로 지금 거의 20년 정도? Yeah, 계셨죠? 13년? 13년 Yeah. 정도. 저는 일전에 교수님 인터뷰에서 네. 어려움을 겪는 아이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올 텐데 근데 아이보다 부모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다. yeah. 이런 말씀을 Absolutely. 메시지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대체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내 마음대로 않는다. 따라주지 않는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죠.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다. 예, 내 말을 안 이런 듣는다. 부분, 예, 그런 부분이 많죠. 내 말을 안 듣는다. 왜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아이들도 떨어진 객체인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낳다 보니 낳고 어릴 때부터 키우다 보니 이 왠지 자기와 동일시하죠. 예, 동일시하거나 약간 소유적으로 생각하거나 맞습니다. 왠지 얘가 나의 분신인 것처럼 맞아요.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기본값인 거예요. 왠지 생각이 있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어린아이들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만 얘가 내 말을 듣는다는 거는 그렇게 얘가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고 더더욱 미래로 갈수록 말을 좀 안 듣는 애가 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나갈 때는. 그럼 애가 내 말을 잘 들어. 비판적 사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로 이제 혼내고 훈육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춘기 후 아이들은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제 그런 다이내믹 엄마는 이거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 정말 계속 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얘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 잘 들었는데 사춘기 때 말 안 듣기 시작했다고. Absolutely. 근데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예, 거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네네. 안 한 아이들은 사춘기가 대학교 가서 와요. 언젠가 오나요? 언젠가 와요. 그때 오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pre-puberty, post-puberty라고 그래요. 네네. pre-puberty 그러면 사춘기 전. 네. 그다음에 사춘기 후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고 내 태도도 달라야 되고 그러면 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그 순간부터 얘는 나랑 다른 객체야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얘를 가이드해야 되지만 예. 얘랑 나랑 다른 객체고 얘랑 나랑 생각이 다르고 얘랑 나랑 의견이 다르고 얘랑 나랑 호불호가 다르고 얘랑 나랑 꿈이 다르고 사람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이에 30년 갭이 있어요. 요즘 뭐 35년이죠. 요즘 뭐 35년 늦게 나니까. 넘죠. 예, 맞습니다. 30년 갭이 있어요. Like think about this. 생각해 보세요. 네네. 지금 2020잖아요. 30년 후면 언제예요? 2050년이잖아요. 예. 2050년 한번 상상해보세요.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이랑 너무 다를 너무 것 다를 같아요. 것 같죠? 왜냐면 지금도 1년이 너무 다른데. 내 말이 네네. 코로나 before after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나랑 3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얘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은 꿈을 갖고 나랑 똑같은 길을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고 이게는 애 보고 과거로 가라 그러면서 애는 미래로 가야 돼.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인식을 못하는 거네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딱 나오면 얘는 이제 미래에서 온 애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Yes, 이끌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absolutely. 그거는 있고 거기에 올바른 방향은 뭐 이걸 이렇게 입어라 이때는 이걸 해라 이런 거보다 그런 것도 뭐 당연히 도움을 줘야 돼. 얘가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가장 끌어줘야 되는 거는 가장 끌어줘야 되는 가장 거. 끌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요. 예. 항해, 예, 예. right? 그러면은 each person 각각의 people 예, 사람이 사람들. 배가 있는 거야. 내 네, 배가 네, 네. 내 인생 배가 있는 거야. 방 기자님도 있고 나도 있고, right? 그럼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처음에는 내 배에 나지만 애가 이제 18살에서 20살 되잖아요. 네. 어른이잖아. 그러면 이제 지배에 올려야 돼요.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아. 들고 있으면 안 돼. 내 방향으로 가라고 들고 있으면 안 돼. 예. 자, 내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방 기자님도 자녀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아들 둘입니다. 얘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얘가 한 40살까지 내한테 붙어 있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싫죠. 너무 싫죠. 너무 이거 싫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예. 우리가 여기 놔두고 내 말대로 잘 들으라고 키우면 네. 얘를 집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죠. 아무것도 못해. 엄마 어떻게 하라고? 음, 40살까지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가르쳐줘야 되는 거는 선장이 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 얘를 딱 얹었으면 필요한 기술이 뭐예요? 갑판 잘 닦는 기술이에요? 아니죠. 선장이 제일 필요한 기술이 뭐예요? 이 항해하는 항해를 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코스로 방향성. 어떤 방향을 정해서 어떤 지도를 보고 어떻게 나침반을 굽고 가는 게 선장이죠. 그렇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판에 네네. 띈 먼지를 어떻게 닦는다가 아니고 단순히 스킬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얘야 인생을 살 때는 이런 게 기준이란다. 음. 그게 제가 말하는 가치와 마음자세입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에서는 네. 가치와 마음 자세가 마음자세를 중요하다. 가르쳐줘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가치와 이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양의 지식을 최고의 교육을 넣어야 얘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인식이 그래서 있으시죠. 우리나라만큼 아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희생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 정말 네네. 그 방향으로 보면 1등이세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은 건가요? 그렇죠. 기대치도 높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일단 나랑 다른 사람이랬죠. 아이들은 그 안에 자기가 필요한 걸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갖고서 태어나나요? 예, 갖고서 태어나. 제가 이걸 쌀이라 해, 쌀. 네네. 애들 쌀이라고 해. 그러면 쌀을 우리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밥을 지으려면 밥을 지으려면 뭐 많이 넣어줘야 돼요. 쌀에 뭐 넣으세요, 밥 지을 때? 안 넣죠. 넣어야 돼요. 왜 안 넣으세요? 그 쌀 안에 밥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 봐요. 쌀은 물만 잘 맞춰주고 네. 불탁 착 틀어주면 예. 지가 알아서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다 뭘 많이 집어 넣어줘야지 양념 치고 뭐 이렇게 양념 예. 소금 치고 고추 치고 가래도 넣어보고 얘 왜 이 밥이 이렇게 밍밍해 막 이러면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꺼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게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여기서 잠재력과 기질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좀 다르죠. 야, 좀 달라요. 기질도 갖고 있고 예. 예를 들면 기질 같으면 이렇죠. 얘가 흑미일 수도 있고 뭐, 현미일 수도 현미, 있고 예, 예. right?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잖아. 사실 뭐 보리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right?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질이라 볼 수 있고 기질. 포텐셜은 네. 그 안에서 나오는 맛인 거예요. 이게 약간의 능력. 아, right? 네. 그 안에 있는 능력. 근데 제가 발달 장애를 많이 보시죠. 예, 예. 그러면 왠지 그 안에 득집게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렇지 있어요. 않아요? 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안에 잠재력이 병풍처럼 쫙 쪼개져 있는 거야. 다 각자. 이렇게 쫙 다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걸 병풍을 꺼내, 네. 또 꺼내, 또 네. 꺼내, 계속 꺼내, 계속 꺼내. 네. 축축축 계속 펼쳐. 네. 그래도 못 펼칠 만큼 있는 거야. 그렇게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거야.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꺼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꺼낸다고. 근데 우리는 뒤집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밥에다가 밥이 막 되고 있는데 거기다 소금 치고 밥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두밥도 안 되죠. 죽도밥도 안 돼. 완전 밥 벨이잖아요. 네. 이건 밥이 아니지. 근데 맞아요. 그 쌀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 예. 잘 밥 될락 했는데 이거 막 소금 쳐. 물과 불을 잘 맞춰주고 뚜껑 딱 닫아놔. 그 뚜껑 열고 계속 확인하십니까? 안 하죠. 그게 근데 왜 안 하세요? 알아서 잘 될 거니까. Right. 그래서 물이랑 불만 잘 있으면 예. 알아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하고 불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물하고 불 위주로 신경을 써야 그렇죠. 되네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쌀이 아니라. 쌀은 그걸 믿어주는 거죠. 이 물과 불이 이 선장 교육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과 불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서. 아이의 행복이죠. 행복이고 아이가 네. 제일 필요로 한 게 뭐겠어요? 엄마 아빠.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 맞습니다. 사랑을 주고 이제 네. 아이가 어릴 땐 보호를 해줘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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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전한 환경을 제시해줘야지. 안정적인 환경. 그게 물이에요, 물.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인데도 네. 조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한테 물었을 때, 음. 너 생각해봤을 때,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때 얼만큼 사랑받는 것 같아 했을 때, 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그거에 의심이 있어요.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네. 엄마는 내가 잘할 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못하면 엄청나게 화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랑의 메시지라고 제가 있어요. 이 사랑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좀 잘못 줘요. 이렇게 지금요. 사랑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너 이거 성적 이래가지고 어떡할 거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 산다 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많이 듣는 얘기인 것 많이 같아요.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음. 너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사랑의 메시지에 조금 반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메시지에 네네. 두 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예.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 조건을 다하는구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특히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 또 비슷한 개념인데 예. 절대적인 존재 가치. 너는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부모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취나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넌 절대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아, 근데 조건을 달기 때문에 애들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군요. 두 개가 다 망가지는 거야. 조건을 달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했듯이 너 성적 이런 무시당하고 산다. 너 잘해라. 네네네. 오늘 가서 공부해야지. 너 잘해야 돼. 그 말은 너의 존재 가치가 성적에 의해 달려 있고. 그렇네요. 네가 좀 잘하면 가치가 높고, 그러면은 우쭐해도 되고, 네가 좀 못하면 너 무시당해도 싸고. 그리고 네가 잘하잖아. 그러면 좀 못하는 사람 무시해도 되고. 이런 은연에 교수님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Absolutely.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생각해봐. 애가 이 메시지를 한 4살 때부터 24살까지 받아. 20년을 매일매일 엄마, 아빠,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할머니 다 그 메시지를 줘. 너는 공부 좋아야 되고 등수가 좋아야 되고 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래도 평균은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메시지 계속 맡으면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자기가 그걸로 가는 이제 선수인 거야, 선수.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물을 잘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환경도 학교에서 사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럼 아이는 더 360도 그러네요. 20년 동안 들어.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존재 가치가. 조건에 의해 달라질 것 조건에 같아요. 의해 달라지. 근데 지금도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대학 강의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의대나 우리도 나름 유수 대학을 다녀요. 가시겠죠. 네. 그럼 나름 애들이 괜찮아야 돼. 자신감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가치를 상대적으로 네가 뭘 했을 때 나온다고 가르치면 절대 그 만족하는 가치를 갖는 아이들 없어요. 일단 그거 진짜 잘하는 애들은 뭐 요만큼 요만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loser, 패배자야. 그러니까 열등감이 훨씬 더 생기고 일단 그 의대를 왔어 무슨 뭐 유명한 대학으로 갔어 해도 막 계속 이걸 해야만 내 가치가 있는 거야. 뒤에 그런 사회적 조건을 완성을 해도 계속이요? 왜냐면 또 의대 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 그렇겠죠. 그러면 또 내 가치가 또 떨어져. 쟤는 나를 무시해야 되고 나는 쟤를 우러러 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의 성과의 성취에 가 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 받아서 말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의 가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일이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 내가 보상받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랑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그 존엄 자체.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가 나를 존중하는 거는 성과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지금이라도 물을 잘 줘야 되겠네요. 잘 줘야 되죠. 물을 잘 주려면 그냥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나의 딸이라서 사랑스럽다. 네가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는 그 자체로 그냥 보석이다. 물을 잘 해놓고 이제 선장 교육 이제 나온다. 이 불이 나오죠. 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랑 말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 교육인데 이 교육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teaching이에요.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근간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거 이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삶의 가치. 가치요. 그리고 마음 자세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음. 가치와 마음 자세, values and mindset. 가치를 안 가르치고 우리는 네. 그 가르침을 안 하고 education, 국영수, 뭐 영유, like 그런 거 있죠. 막 선행학습, 사교육.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가치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가치 애들한테 물어봐. 너 가치를 집에서 배우니? 그럼 뭔 소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가치 제가 좀 줄이고 다른 전문가도 이게 몇 개 줄인 거 난 더 네. 줄여서 4개로 했어요. integrity. 첫 번째. Yes. 이거 무조건 첫 번째 1번. 아.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건 신뢰성이. 이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지죠. 네, 네. 거짓말하죠. 또 뭐 그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를 것 같아요. 모르지 잘. 네. 이게 성취 위주로만 키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과를 결과를 위해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과정을 생략한다. Right. 결과지상으로 생각하면 아, 네네. 결과나 성과 위주로 하다 보면 인테그리티가 없어질 수 있어요. 미국의 워런 버핏 아시죠? 알죠. 워런 버핏? 네네. 굉장히 돈 많으신 부호죠, 부호. 부호고 그 자산가죠. 그걸 네. 막 쫙 불리는 그런 분이신데 그 사람이 사람 뽑을 때 3개를 본대요. Three eyes. 그게 integrity, 첫 번째가요. intelligence 말되죠? intelligence. 그렇죠. 지능이나 지식. 예. 그다음에 initiatives. 좀 자발적이고 이렇게 뭐지? 에너지. 주도적.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막 쫄게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재를 뽑을 때는 예. integrity, intelligence, 그다음에 initiatives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intelligence랑 initiative가 있는데 integrity가 없는 사람을 뽑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되게 똑똑하고 막 주도적인데 인테그리티가 없어. 신뢰성이 없고 정도를 하지 않고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문제 생길 것 큰 같아요. 문제 생기죠. 이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it will kill you. It will kill you. 그런 상황은 이제 kill 진짜 it kill이라기보다 망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 해놓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과만 자꾸 강조해. 결과만. 네. 그러다 보면 여기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일단 그것만 가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안타까워요. 그게. 많이 느껴지시죠?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리티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리더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나와. 이렇게 인테그리티가 없었던 사람들이 계속 너무 나와. 많죠.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테그리티를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responsibility and diligence. 책임감. 책임감, 성실하고. 책임감. 네네. 이게 뭐냐면은 네가 주어진 일이 있어. 이걸 네가 하기로 했어. 내가 하기로 했어. 예. 그 일은 내가 좀 싫어도. 책임감 갖고 해야 돼. 그렇지. 내가 한다고 했으면 하기 네. 싫어도 오늘 좀 그냥 놀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아이들 일하는 거 굉장히 강조시키거든요. 아이들 일을 집안일이요? 시키는 거 집안일. 예. 미국은 뭐 16살 되면 다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집안일 시키면 예를 들면 얘가 쓰레기 비우기 이건 다 가족 회의를 해서 다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애가 이제 쓰레기 비우기로 했는데 안 했어.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은 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치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거기서 이제 훈육이나 어떤 메시지를 줄 때 가치를 우선적으로요.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돼요. 예. 세 번째가 contribution, 기여입니다. 기여. 이거는 자기 거 안 하고 계속 뭐 남 퍼주란 소리예요. 그런 봉사하라는 얘기냐. 그런 소리는 아니고 이게 자기 뭐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런 것도 괜찮지만 그 자기가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의 처음 그룹은 가족이죠. 그렇죠. 애들이 가족 가면 구성원이죠. 학교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린 직장이 될 수 있죠. 네네. 어떤 구성 안에 있으면 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돼요.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 기여는 어떻게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예. chores, 집안일. 집안일. 처음부터 집안일. 예. 애가 말 알아듣기 시작하는 만 3세. 부터요? 더 어린 애가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너의 접시 가져와라. 너 먹은 접시 갖다 놔라. 애기들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안 하는 가정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아이들이 이니셔티브스가 생겨요. 그 자발적으로 하는 일. 왜냐면 어떤 그룹이 들어가잖아. 그럼 시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여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아이가 지금 중고등학교 어려워. 지금 입시 때문에 시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가르쳐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는 누구나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네. 갑자기 중학교한테 숟가락 나라 그러면 애가 잘 안 될 거야 아마. 네네.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사실 조금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음. 부모님이 인테그리티도 별로 없어. 책임감도 별로 없이 열심히도 잘 안 해. 기여도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consideration 부모님 자체가 없어. 예. 그냥 맨날 막 둘이 맨날 어. 싸워 막 배려 같은 거 없어. 이러면은 가르쳐주기 참 어려워. 쉽지 않아요. 응.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가치도 좀 정립하셔야 되는 게 우리도 네. 그걸 못 들었잖아요. 예. 우리도 못 들었잖아. 우리도 몰라. 어.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면서 예. 이제 가르쳐 주면 되고.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좀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삶에 대한 만족감과 평온함이 있습니까 할 때 이해할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10명 중 1명 될까요? 저도 내가 그랬잖아. 제 친구가 거의 다 의사고 교수지만 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저렇게까지 됐는데 만족과 평온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애를 이렇게 들들들들 하면서 공부만 해라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이제 의사 교수 정도 된 사람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해야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도 뭔가 또 next step도 막 해야 되고 계속 마음이 그렇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고 나 참 괜찮은 사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실패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나는 권장해야 된다고. encourage. 실패를요. 실패를 하라고. 우리는 실패를 안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뭐 성적도 여기서 이거 안 돼 평균으로 돼야 되고 뭐 여기 시험 치면 무조건 붙어야 되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뭐 애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실패하면 어떻게 해? 실패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계속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예.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들어봐요. 우리는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 계속 좀 더.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장이 성장.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right.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성장이다.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성공해야 된대요, 당신. 너무 숨 막혀요. right? 근데 40년 동안 계속 성장하시면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조금씩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전거 배우는 걸 실패 안 하고 배울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없죠. 넘어진다고 봐야 돼. 예, 그러니까 무조건. 너 넘어지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 너 넘어질 건데 있잖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 좀 아플 건데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원래 그런 거야. 원래지 자전거 엄마가 배울 때는 한 10번 넘어졌던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럼 얘가 넘어지면서 배우는구나. 배우는구나. 근데 넘어지지 마, 조심해, 넘어지지 마, 잡아줄게. 막 계속 이러면 넘어지면 이제 망한 줄 아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 스스로 불안하죠. 아이들도 또 안 하려고 해. 뭐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해. 그런 애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이 앞에 밥짓기 요법이 잘 안 돼 있고 내 밥짓기 중요한 걸 까먹었네. 가치와 마음 자세를 까먹었네. 네네. 제가 또 이게 ADHD. 마음 자세가 like values and mindset 그죠? value 4개 얘기했죠.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쳐줘야 돼. 이때 나와.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준 애는 그런 실패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정신과 의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마음 자세.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마음 자세. 실패했었을 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딛고 일어나야 근데 되니까. absolutely. 이 회복 탄력성과도 굉장히 연결이 있고. 네네. 근데 긍정적 그러면 낙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뭐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이게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어떤 상황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너진 상황 있잖아. 예. 그것도 다 100%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안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 같이 있다는 거야. 자기 맨날 놀던 놀이터가 닫혔어. 코로나 때문에. 애가 뭐 이거 뭐냐고. 애한테는 세상이 없어졌어.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단다. 좋은 점과 나쁜 상황이 공존한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애가 뭔 소리 하노 이러잖아요. 근데 걔가 그날 저녁에 오면서 엄마 말이 맞았어 이러면서 꽃다발을 막 들고 왔어요. 우리 운동장에 우리 저기 놀이터가 닫아가지고 옆 놀이터를 갔는데 거기에 그 화단에 꽃을 이렇게 많이 쳐놨더래요. 걔 그거 주우면서 놀았는데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 거야. 걔 얘는 이제 그걸 알아버린 거지. 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없어진 게 loss가 아닌 거예요. 근데 미디어나 뭐 많은 사회에서 성공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했었나? 이 실패가 많이 미쳐지다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가보면 대부분 실패를 했고 예. 그 실패 때문에 성공을 했을 수 있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나는 진짜 교수님 일화 좀 들려주세요. 예, 볼티모어에 복싱 선수들이 하는 복싱이 그 체육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복싱을 배우고 온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막 에너지 넘치던 내가 갑자기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코로나처럼 이렇게 뭐 아팠어. 그럼 이제 나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코로나도 좀 그렇죠.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더 아파져가지고 악화돼. 더 악화돼가지고 한 2-3달 만에 가만히 앉아 있지 잘 못할 정도로 밥 예. 먹고 한 15분 밥 먹고 나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누워야 되는 그 엄청난 피로감이 오는 이런 이상한 병이 뭔지도 모르겠는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진짜 한 6개월을 진단도 못 받고 헤매고 그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홉킨스에서 존스 홉킨스 진단 받아서 치료도 잘 안 돼. 엄청나게 치료 노력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막 그런 일을 지나면서 그게 거의 한 2년에 제 삶이 엉망이 됐어요. 내가 의사로 평생 살았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열심히 했고 막 저 같아서는 그랬는데 현실 부정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황당해서 사실 그때는 우는 날이 많았어요.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책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인데 예. 정신과 의사들이 다 책을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예. 생각이 많아서. 근데 제가 건강한 교수로 의사로 있었으면 책 쓸 틈이 없어요. 페이퍼 써야 돼 계속. 논문 써야 돼. 그리고 애들 가르쳐주고 환자도 많고 이게 뭐 어떻게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요거 되면 또 요거 돼야 되고 요거 계속 있어 뭐가. 계속 더 해야 돼.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완전히 강제로 그렇게 무너지 보고 나니까 그리고 난치병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돼서 예. 사실 의사로만 있었다가 이제 완전 환자가 돼 보니까 예. 이제 진짜 더 이제 환자에 대한 마음이 좀 더 깨고 이제 더 깨쳐지고 예. 그 서러운 마음을 알겠더라고. 저의 그 레모네이드 알죠. 그 강의 예. 그 세바시에 나온 레모네이드 강의인데 내가 이렇게 되게 쉬고 쓰고 이게 쓴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에서 내가 얻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에서 내가 성장하고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야. 그 마음이 들었었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그 쉬고 쓴 못 먹는 그냥 못 먹거든요. 쉬고 쓴 레몬을 설탕 넣고 물 넣고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다고. 이게 영어로 하면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인생이 너에게 레몬 쓴맛을 주면 레모네이드 만들어. 그거를 난 진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내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거야가 아니고 예.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건져내는 배움이 있을 거야, 성장이 있을 거라는. 예.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도 아셔야 되고 네. 똑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의 이 긍정성이 또 나타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교수님 스스로 ADHD가 있으신데 예. ADHD에 오히려 이게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를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걸 더 많이 얘기해요. 물론 단점이 많습니다. ADHD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옆에 사람 괴로워요. 옆에 사람 괴롭다. 저도 괴롭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굉장히 있나요? 괴로워.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뭐를 다 흘리고 다니고 이거는 우리 집은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게 조금 약간 있어요. 이게 패밀리에 있어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나요? 패밀리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성향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차키를 한 6개 정도 만들어놔요. 잃어버릴 거 대비해서요? 계속 없어져. 그럼 또 6개 만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도 마찬가지인 게 안경이 뭐 한 3페어, 4페어 정도 있어도 계속 없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시계도 지금 다 박살났고.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이게 기억 못하고 그다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심한 건망증이죠. 주의력 결핍이죠. 주의력 결핍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게 제가 흥미로운 일은 집중을 잘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흥미 없는 일을 시키면 안 돼. 흥미롭고 제가 관심 있는 일은 집중을 잘해요. 오히려 약간 flow state, 약간 초집중. 초집중돼요. 네네. 그냥 가는 이런 스테이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똑같은 조금 단순한 일이라던가 남이 시켜서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일에는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들어서 ADHD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둔 분들이 너무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몇 번 얘기했죠. diversity.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diversity예요. 다양성의 존중. 그래서 ADHD를 봐도 우리 neurodiversity란 말을 써요. neurodiversity. 그거는 신경 다양성. 신경 다양성을 그냥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가 큰 문제가 되고 하면 도와줘야죠. 약물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제가 이게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약간 지금 우리가 보면 무슨 ADHD 이제 있으면 네. 아예 미래가 망한 것 같이 이렇게 맞아요.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거에 걱정을 크게 하시죠. 네, 크게 하시는 거에 대한 제가 반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장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사실 조금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주도성이. 있는데 이게 심하면 충동성이야. 바로 그냥, 행동으로 나가요. 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걸러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딱 해버려요. 이렇게. 어린애 같으면 여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내 오피스에 오잖아요. 네네. 보통 애들 이렇게 나 처음 보니까 좀 이래야 되는 정상이거든요. 예.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버릇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근데 생각할 수 어떻게 있죠. 생각하면 굉장히 이니시티브가 있는 애죠.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면서 이건 남의 거야 물어봐야 돼. 이렇게. 그렇게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해요. ADHD 오면 뻔해. 이게 막 만져. 그러면 이제 내가 딱 만지기 시작할 때 여기 있는 선생님 오피스거든. 여기 선생님 거니까 너가 만져보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보지 말고 예. 조금 보완해주는 그 안에 숨어진 장점이 있어요. 네, 그 가르칠 때는 일반 아이와 다른 방식이 있나요? 저는 많이 다르게 가르칠 거예요. 예, 저 같으면 예, 이런 예. 애들은 일단 활동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왜 활동이요? 강아지도 활동성 굉장히 많은 애가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애가 있죠. 있잖아요. 우리 예, 집에 두 강아지가 있는데 예. 걔들이 그래요. 근데 이 큰 애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얘 활동성 많은 애. 얘가 이제 ADHD에 진짜 딱 보면. 근데 그러면 계속 야단 맞아. 왜냐면 계속 집어뜯고 계속 야단 맞아. 근데 얘는 밖에서 한 3시간을 한 5시간 놀아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ADHD가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피지컬한 액티비티를 많이 시키는 게 좋고요. 많이 시키는 게 좋고 어차피 자기가 재밌는 거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도 조금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서 연장해서 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애가 토마스 기차에 꽂혔다. 그럼 기차 이야기로 이런 거 다 있을 거야. 기차 이야기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가 몇 개니 여기. 토마스가 케이크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식으로 관심사로 출발해라. 관심사로 출발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지루한 걸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시키되 너가 이걸 평균은 해야 되지. 네가 이건 90점 맞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존중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평균이 되고 평균 이상은 돼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는 평균이란 말을 아예 기를 때는 없애는 게 좋아요. 없애는 게 좋아요. 얘가 어떤 이런 무리에서 평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각각 100명을 갖다 놔도 애들이 다 다른데 얘들은 뭐 어떤 한 줄을 재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네가 50등 위에 돼.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학교에서는 어차피 그걸 해야 되니까 한다 치고 그거는 부모님들까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은 지금 이 그룹 안에 넣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해 애들이 밖에 나가 놀아야 되는 게 더 맞는 애들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진단 제대로 받고 약을 써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치료법도 조금씩 있어요. 어쨌든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뭐 여기 적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적응하고 애가 나름 해피 괜찮고 부드가 정서가 괜찮고 근데 성적이 뭐 집중을 안 해서 좀 떨어져 이런 거는 약을 쓸 이유가 아니에요. 이 그죠? 모든 고민의 시작이 자기 자식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사회적인 인식에서 얘가 혹시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니나,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 걱정이 다 정상적인 걱정인데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줘야 되는 메시지는 그 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볼까라던가 아니면 너 왜 이렇게 딴 애들처럼 못하니라던가 이렇게 뭔가 또 얘는 완전히 다른 쌀인데 또 저 쌀은 저런데 너는 왜 이래 이런 거를 정말 부모님은 정말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개념이 이래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참 많잖아. 엄마 아빠도 있고 오빠 동생도 있고 있잖아. 우리가 다 다른 거야. 이거 우리 다양성이죠. 우리가 다 다르단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 우리 얼굴도 다 다르지, 지문도 다 다르지, 생각도 다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르거든. 그게 다른 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요 별이고 저 사람도 요 별이고 오빠도 요 별이고 네 친구도 요 별이고 다 아름다운 별인데 우리 다 다른 거야. 저기 별 봐봐 여기 별. 똑같은 별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별이 한 별은 더 뭐 좋은 별, 나쁜 별, 다 별인 어차피 다 스타야. 그렇게 그 개념을 계속 줘야 돼. ADHD에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좀 구박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거기 잘 안 들어가. 예. 거기 안 들어간다고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 그냥 걔가 그냥 다른 건데 네네. 거기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애는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 그렇겠죠. 애한테 애 미안한 입장에서 상황이에요 지금. 또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야. 그래서 조금 특별한 아이를 둔 부모님들, 이 아이가 지금 내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보호가 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얘가 혹여라도 뭐 주눅 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 좀 예, 부탁드릴게요.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똑같은 어떤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누구는 좀 더 잘 가고 우리는 조금 뒤에고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 그럼 없어요. 얘 그냥 성향일 뿐이다. 그렇지. 다양한 틱은 거죠. 특히 틱은 이게 뇌의 운동을 조절하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센시티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피부 센시티브한 사람 그럴 수 있죠. 있죠. 예. 뭐 재채기 잘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 아이가 있어.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너 왜 잘 움직여? 눈은 왜 깜빡거려? 이랬을 그러니까, 때는요? 깜빡이잖아요. 그러면 너 여기 조금 이게 깜빡이는 거 깜빡이거든.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채기 하는 거랑 비슷해. 재채기. 이게 사실 어떠냐면 틱이 약간 간지러워. 약간 간지르보다 근질한 느낌. 그래요?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야지 그거 시원해요? 있잖아요. 좀 그래 시원하다기보다 그래야지 조금 그 근질한 느낌이 없어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채기 할 때 재채기 해야 되잖아. 해야죠. 그래야지 시원하죠. 가끔 없어지 조금 참을 수도 있지만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너가 눈에 요 근육이 조금 재채기 하는 거야. 재채기. 다른 사람 약간 뭐랄까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너가 여기 좀 재채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재채기 좀 잘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한테. 이게 부모님도 중요한 게 이건 아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가 계속 안 좋아진다거나, 네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더 작은 문제였다 큰 문제로 간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별게 아니어야 되고 엄마 아빠도 별게 아니어야 되고 별게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거를 굉장히 떳떳한 자세로 얘기해요. 이게 호두깔 때 따뜻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사실 많은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부족함은 사실은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조성한 부족함. 그걸 그냥 확 깔 때 이제 나 이게 있다고 얘기할 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그거를 아이한테도 가르쳐 줘야 되고 엄마도 그래야 되고. 엄마도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아이가 틱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 일단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교수님 어렸을 때 막 활기차고 뭐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은 난 정말 감사하는 게 제가 맨날 잃어버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갖고 가면 잊어먹는다. 갖고 가면 잊어먹는다. 우산은 아예 늘 없는. 그렇죠. 우산, 신발 주머니, 책가방 자체를 그냥 안 가져올 때도 있고 제가 그걸 까먹고 맨날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그랬었어요. 우리 나영이가 한 2번은 와야 정상이지. 나가다가 한 2번은 와야 정상. 그냥 그렇게 조금 코믹하게 약간 우리 집 유머로 승화시키네요.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오늘 진아영 교수님의 말씀이 자녀 교육을 놓고 불안해하는 많은 학부모님께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